네, 82년 역사를 가진 서울 백병원의 경영난으로 폐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폐원 여부가 확정되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법인 측은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조영규 서울 백병원 교수협회 협의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 대담에 앞서서 저희가 서울 백병원 폐원 위기에 따른 경영진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오늘 좀 이사회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조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서울 백병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병원 분위기 상당히 심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원 분위기는 기대 반, 낙심 반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동안 서울 백병원 폐원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성명서도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고요. 지역 유력 인사들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지상욱 전 의원님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중입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 멤버들도 마음을 바꿔먹고 서울 백병원 폐원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교수님의 경우에는 좀 폐원 이야기가 나온 직후부터 이 폐원 반대 활동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결정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사님들의 마음에 들어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기 어렵지만 저는 51대 49로 폐원을 유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폐원을 유보할 거라고 보는 그러면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네. 이 사회에서는 사실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조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폐원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고 폐원 철회를 주장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구보건소나 중구의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폐원을 철회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남아 의료기관에서 책무를 다하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지자체의 관심에도 이제 이사회에서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 서울 백병원이 갖고 있는 좀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고 또 코로나19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백병원은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민족 성각자였던 백인재 박사가 1941년에 설립한 83년 된 병원입니다. 한때는 서울 백병원에만 가면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료진 실력으로나 시설면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손꼽혔던 병원입니다. 지금은 규모가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서울시 중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중구 지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 때에도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지자체와 협력하여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을 과 불문하고 열심히 받고 그리고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재택치료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왜 폐원안이 이사회에 오르게 된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만석 적자와 이제 수익성 감소입니다. 과거에는 서울 백병원 하면 이제 전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병원으로 손꼽혔지만 그러나 서울 백병원 중흥기에 얻은 이익이나 자산은 서울 백병원에 재투자되지 않았고 재단 내 다른 병원을 건립한다거나 재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또 아산이나 삼성과 같은 대형 병원이 설립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도심 지역에서 감소되면서 경영이 점점 어려워져서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1년부터 병원 적자를 이유로 병원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력을 감축할 때 병원에서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 병원을 어떤 모습을 바꿔 나가겠다. 청사진을 가지고 인력을 조정해 갔어야 되는데 재단이나 병원 운영진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인력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력을 내보내더라도 심장내과나 신경외과와 같은 필수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내보내면 안 되는데 재단 내 다른 병원에서 요청하면 이런 필수 의료 기능을 담당한 의사까지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병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이 어려운 것은 서울 백병원 교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법인과 과거 병원 운영진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적자 행진의 원인 경영진의 책임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해주셨는데 그동안 뭐 외부 컨설팅을 받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내부 구성원들은 이런 경영 위기를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당연하죠. 저희 내부 구성원들 당연히 지금 우리 병원이 어렵다 이런 건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우리 병원이 지금 흑자 병원이다 잘 되는 병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적자 병원은 무조건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병원을 닫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 측이라고 할까요? 백중앙의료원장이 저희 병원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최근 원장이 이제 2021년도에 바뀌었었는데 현 원장이 어떤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이제 강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내전도 수련병을 포기한다거나 응급센터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그리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올해 한 달에 이제 10억 정도의 적자는 이제 모태병원임을 고려해서 감수하고 병원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최근 교수협의회의에서 부원장도 저희에게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경영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네. 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교수들과 직원들 이 폐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큰 이유 어떤 걸 꼽으십니까? 저는 병원이 아무리 민간 기관이라고 해도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서울백병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해온 교직원들도 있고, 우리 병원을 믿고 평생 동안 찾아온 환자들도 있고, 그리고 서울백병원이 이치한 중구 지역민들에 대한 책임, 과연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폐원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재단 측에 한번 묻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폐원을 거론하기 전에는 서울백병원 구성원들이나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논의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저희 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굉장히 많이 공간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어떤 모습으로 병원이 탈바꿈될까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요. 환자들도 공사 후 병원이 너무 좋았다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자마자 폐원을 법인에서 하겠다고 알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 리모델링 공사는 왜 했는지 직원들이 기막혀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최소한 2년 동안 병원을 공사를 했으면 최소한 그동안 직원들이 준비해왔던 활성화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소한 시도는 한번 해보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전혀 이제 여기 타당성이 없다. 그러고 나서 폐원을 결정해도 되는데 시도조차 못 해봤어요. 그러니 직원들이 어이없어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부분과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자, 서울 도심에 좀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관련해서 서울시가 서울백병원의 부지를 이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는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의료 공백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울백병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에요. 예. 그리고 감염병 전담기관이기도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여러 역할들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공주보건 위기는 어느 날 또 갑자기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예. 지역 내 대학병원이 하나 없이 그걸 중구 보건소에서 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중구나 동대문구, 종로구, 웅산구 등에서 응급 환자 발생할 저희 병원에 많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을 저희는 무조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이 사라지게 되면 그분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물론 이 거대 대형 병원들이 있어요. 아산이나 삼성 이런 병원들. 그런 분들은 이제 거리상의 문제, 또 비용적으로도 우리 병원 훨씬 비싸거든요. 이용하려고 하면. 그랬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더 타격이 더 클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이제 서울백병원 부지를 의료 시설로만 쓰게끔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이제 이사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서울백병원 의료 시설로만 사용하게 한다면 아마 이제 저희 병원 부지의 상업적 가치가 감소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병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사에서는 폐원 유보로 결정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저희 병원은 병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40년 이상 진료 받았던
그런 분들도 많고 예. 그리고 최근에 제일병원 저희 병원 근처에 제일병원이 폐업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병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병원은 자기가 다니던 제일병원이 이제 폐원돼서 여기로 옮겼는데 또 우리 병원 폐원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우라통치밀지 않겠습니까? 예. 과연 이분들은 과연 어디서 치료받아야 할까요? 제가 묻고 싶은데 만약 폐원이 결정된다면 저나 이제 저희 의료진들은 단 한 명의 환자라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병원에서라도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동안의 진료 기록을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료라고 하는 게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병원에서 새로운 의사와 관계를 맺고 진료를 이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폐원이 결정이 되면 이 교직원을 다른 형제 병원으로 고용 승계하겠다는 게 경영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시나요? 그분이 교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고민인데 예. 폐원이 되면 법인에서는 이제 교직원들 형제 병원으로 고용 승계하겠다 밝혔어요. 근데 저희 백병원 재단엔 5개 병원이 있는데 일부는 부산에 있고 일부는 수도권에 있거든요. 예. 만약 수도권에 있는 일산이나 상계로 저희 직업 교직원을 다 옮긴다. 그럼 뭐 이제 저희 교직원들은 받아들이겠죠. 이 정도면 집에 출퇴근할 수 있어. 근데 그 병원들 입장에서 그 병원들에는 최근 들어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뭐 최근에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 상계 백병원은 적자 17억, 이제 일산은 적자 10억 이랬어요. 근데 저희 병원 400명을 가지고 그 두 병원에 나눠서 보낸다. 그 인건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경영의 어려움이 그 병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고려할 수 있는 게 부산으로 보내는 건데 부산 쪽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병원들은 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수도권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저희 병원 교직원들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건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가족들이 다 여기 있는데 혼자 내려가서 기러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고용 승계가 되는 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퇴직되는 거죠. 자동 퇴직. 예. 직원은 법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져야 될 부담을 줄여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의심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형제 병원들도 뭐 경영적으로 좀 넉넉하진 병원도 않다, 있죠.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있다 말씀을 병원도 있다는 거죠. 예, 해주셨는데 자 만약에 폐원 유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정말 지금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그동안 폐원 여부를 놓고 법인하고 병원, 또 원장단과 평교수, 그리고 교수와 직원 간에 서로 굉장히 많은 말이 오가면서 서로에 상처 주는 말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리고 교직원들이 정말 이 병원이 잘 되려면 한 마음이 돼서 뭐 누가 잘못했고 이걸 떠나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은 여력이 별로 없어요. 인력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력 감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명이나 그걸 대체 인력을 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법인은 새로 우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고민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 원장단들이 지금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거든요. 아무런 기자 인터뷰도 하지 않고 저희 예. 직원들한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원장단이 먼저 병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건지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먼저 천명하고 교직원들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지만이 저희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참 많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어떤 결정이 나든 좀 파장은 불가피해 네,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서울 백병원 사례를 보면서 여러 중소병원들도 이거 남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네. 이 대형 병원 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정부나 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요즘 여러 대형 병원들이 분원들을 많이 설립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광명에 이제 중앙대병원 설립하고 있는 거죠. 시흥에 서울대병원 설립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지역 주민들이야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형 병원이 생기면 좋지만 그런 대형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나 환자들이 어디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 대형 병원의 의료진들이 수급이 되려고 하면 과연 어디서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주변에 있는 중소병원이나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제 석전해서 그쪽으로 끌어당겨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좋아하는데 그렇게 서구도권의 대형 병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그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역별 병상 총량제와 같이 병상 수가 지역에 따라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면 서울 백병원의 폐원 여부가 확정이 될 텐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명규 서울 백병원 교수협의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